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중동 대격변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예요. 좀 아주 옛날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히타이트의 철기 문명하고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 이집트 등이 오리엔트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할 무렵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중원을 싹 쓸어버린 민족이 있었으니 이른바 바다 사람들, 바다 민족 이렇게 불리는 소아시아 해상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제 히타이트를 무너뜨리고 미케네 문명을 갈아버리고 이집트도 죽다 살았는데 일단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각자 흩어져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패거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알박기하고 부족을 이뤄서 살았고,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을 이제 그 땅 지명을 따서 그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평화롭게 살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느 날 기겁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집트의 주력 전차 부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막강한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해오고 있고, 그들에게 주변 가나안 부족이 31개의 부락이나 이제 몰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민족은 아주 오래전에 자기들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 때에 그쪽에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과 악연이 있었고, 그 와이프를 여동생이라 속인 줄 모르고 왕비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다가 하마터면 왕실의 대가 끊길 뻔해가지고 합의금 듬뿍 주고 돌려보내기도 했었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에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고, 이에 빡쳤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 우물들을 메워버리고 빼앗는 등 참 애교스러운 꼬장을 부리기도 했었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작정하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다고 하니 이 블레셋은 옛날에 우물 때문에 시비 붙던 기억에 벌벌 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단지파라고 하는 자들이 블레셋 땅에 슬금슬금 스며들어서 정착촌을 세우고 알박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가나안 부족들처럼 땅을 뺏기고 학살당하는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고, 마침내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34,000명이나 사살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전선을 안정시킨 후 이스라엘이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도 빼앗았는데, 그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부러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등 재앙이 벌어지자 얼른 다른 곳으로 옮겨 매시고 그쪽은 신경도 안 썼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공세를 막아내가지고 블레셋이 갑의 위치에 서자 블레셋 군대와 관리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대에서의 질서 유지 활동을 했고, 혹여나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깰 위험이 있는 불순분자들에 대한 색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문제아가 등장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해요. 단지파 출신이라는데 사자도 맨손으로 잘 때려잡고 사람도 잘 때려잡고, 한 번 걸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십 명 단위로 맞아 죽고 입은 옷까지 홀딱 벗겨지기 일쑤였습니다. 옷을 벗겨간 거지.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서 여자 취향은 블레셋인지 자기네 이스라엘 여자들은 돌같이 보고 블레셋 여자들한테만 끌떡거리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남자들은 밟히고 여자들은 뺏기는 터라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셋 전체를 다니면서 요 놈이 깽판 치는 바람에 참다 못해 블레셋 당국에서는 이스라엘 측에 항의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문제아 삼손을 잘 설득해서 자수를 시키기로 했는데, 어쩐 일로 순순히 자수하여 광명 찾겠다고 합니다. 는 개뿔. 압송되던 중에 길가에 떨어진 당나귀 턱뼈 하나를 보고는 곧바로 무쌍 모드로 돌변해서 날뛰기 시작해요. 진짜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 양반이 황해의 영화를 감명 깊게 봤나, 갑자기 이 면정학으로 빙의해가지고 뼈다귀 하나 들고 막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보시면은 오죽하면 위키 백과사전에 나와요. 삼손과 블레셋 전투는 괴력으로 자국 주민들을 괴롭히는 삼손을 처단하기 위해 팔레스티아 왕이 무장병력 1000명을 동원하여 삼손 한 사람과 결혼 전투이다. 팔레스티아는 창칼, 도끼 등으로 무장하고, 삼손은 길에 버려진 당나귀의 유골에서 턱뼈를 집어들고 맞섰다. 삼손은 야훼가 내린 괴력과 무예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는 압도적인 양상으로, 결국 팔레스티아의 1000명이나 되는 병력들은 삼손의 몸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 채 삼손에게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다. 결과 삼손의 승리, 팔레스티아군 전멸. 병력은 1명 대 1000명, 1명은 삼손 혼자, 피해 규모 없음, 사망 1000명.
이날 1000명의 블레셋 헌병들이 삼손이 휘두르는 당나귀 턱배에 대가리들이 깨져가지고 끽소리 못하고 황천길로 따랐습니다. 이 일로 대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생포해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인 후 팔레스티나에 방생시켜 밭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보시면은 그 1000명 죽인 것도 모자라서 삼손은 지나가던 여우 수백 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에 풀어놨고 추수를 앞두고 있던 황금빛 들판은 잿더미가 돼서 1년 농사가 모조리 포맷되고 말았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밤마다 불이 탄다 했던 거지. 또 보시면 이후에 이제 블레셋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서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고 돌아가던 삼손을 붙잡으려고 블레셋 헌병들이 이제 성문 근처에 숨어 있었는데 아예 성문을 통째로 뽑아가 버렸네. 이러니 온 블레셋이 삼손 하나 때문에 통곡이 그칠 날이 없었는데 어느 날 구국의 영웅이 등장했으니 그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삼손을 깨어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낼 테니 국가 유공자 포상금이나 준비하라고 패기 있게 나섰죠. 이 나라와 동포들을 위해 몸까지 바쳐 공작을 해낸 애국의 파무파탈, 블레셋의 여성 영웅 들릴라의 활약으로 마침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게 발각되었고 들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삼손의 머리털까지 손수 밀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장장 20년간 블레셋을 짓밟았던 삼손은 체포되었고 블레셋 군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두려웠던지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테지만 의외로 시대를 초월한 관대함을 보였던 블레셋 법정은 삼손에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징역형을 내렸고 이것이 영화 삼손과 데릴라 때문에 거대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걸로 잘못 알려져서 블레셋이 애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뭐 굳이 그 영화 때문만 아니고 옛날 중세시대 그림에도 이제 연자 맷돌로 나와 있기는 해요. 연자 맷돌 자체가 사람이 돌리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소나 말이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에 연자 맷돌이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가지고 삼손이 돌린 거는 그냥 평범한 맷돌이라고 해요. 아마 그 오고 가는 교도관들이 이제 삼손에게 반농담조로 아이고 그렇게 힘이 세다면서 겨우 맷돌이나 돌리세요? 라며 낄낄거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 축일이 다가왔고 생각 같아서는 삼손을 확 그냥 다곤신전에 인신제사의 희생제물로 바쳐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블레셋 당국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제주 넘기나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머리가 다 자랐던지 힘이 복구된 삼손은 신전을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을 젓가락 부러뜨리듯이 분질러버렸고 무너지는 다곤 신전에서 참배객들은 물론 블레셋 5 성읍의 왕들과 블레셋 정부 지도층 군사 지휘부 등 3000명이나 되는 인사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잡았으면 빨리 죽이든가 했어야지. 쓸데없는 관대함을 보였던 블레셋은 제대로 망조가 들었고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의 침공으로 수도 가드까지 털리면서 짓밟혀요. 이후에 사울, 다윗 때에 이제 이스라엘도 왕국을 수립하면서 역사 내내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탈탈 털리고 벌레 잡듯이 짓밟혔지만요. 삼손이 죽고 1000년이 넘게 지난 후에야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지역을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이라 인정받게 되었으니 블레셋 후손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 그 땅에서 조근조근 살아오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변이 닥쳤으니 갑자기 2000년 만에 돌아왔다면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자처하는 유럽인들이 냅다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가사 지역을 이집트 영토로 하고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 영토로 등기를 올린 후에 이집트와 요르단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모조리 탈탈 털리고 짓밟혔습니다. 몇 차례 전쟁 끝에 블레셋의 땅,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손에 떨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기약 없는 난민살이를 시작했어요. 삼손의 원수를 갚겠다는 의지에 불타는 이스라엘은 삼손이 죽었던 그 땅 가사 일대를 거대한 수용소처럼 봉쇄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인지 벌레셋인지 참 벌레같이 짓밟혔어요.
밟히고 밟히다 못해 결국 더 이상은 짓밟힐 수 없다며 블레셋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벌레 3마리가 벌레 셋, 블레셋이야?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로켓을 쏘기도 하고 이스라엘군의 탱크를 공격해 부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짓밟히던 것을 즐겁게 구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도 한번 당해보라며 역지사지를 시전했는데 그래봤자 금세 가사 땅으로 다시 밀려들어가 짓밟혔어요. 이스라엘이 6,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는 동안 블레셋은 민군 총합 11만 2천 명이 넘는 사상자에다가 도시 전체의 61%에 달하는 17만 5천 채의 건물이 파괴되면서 그야말로 피바다가 됐습니다. 3,000년 전 삼손과의 전쟁이 2024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극이 충격적이기는 개뿔. 여기까지가 블레셋의 눈으로 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습지도 않은 소리고 블레셋은 순순히 기던가 아니면 떠나던가 다른 땅으로 떠나던가 황천길로 떠나던가 해야 될 적폐들일 뿐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제가 살짝 뒤집어서 설명해 봤는데 반대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 라쇼몽 효과가 진짜 이런 건가 싶네. 3,000년 전에 삼손과 싸웠던 블레셋은 이렇게 5성읍으로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도 하마스, 파타, 팔레스타인 이슬람 투쟁운동,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팔레스타인 해방민주전선 등 5파벌로 나눠져 있으니까 신기하게 아다리가 딱딱 맞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삼손의 전쟁이 오늘날 가자지구 전쟁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제 중동에서부터 벌어질 대격변의 시작이 되었는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 같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